다이어가 정말 최근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급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당장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치오와의 경기가 중요도가 너무나도 높은 경기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다이어가 풀타임을 뛰었고요.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이적해온 이후에 첫 번째 경기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빼고 10경기가 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랑 분데스리가를 합쳐서. 그런데 이 10경기에서 2경기에만 벤치에 앉아있고 8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뛴 경기가 심지어 6경기나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만 살펴보면 다이어가 주전급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왜 이렇게까지 주전 자원으로 쓰고 있느냐? 일단 다이어를 처음 영입했을 때는 아마 주전급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김민재도 아시안컵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를 정말 땜빵용 수비수로 데려온 거였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우파메카노 더리우트도 복귀하고 김민재도 아시안컵에서 돌아왔는데 다이어의 출전 시간이 꾸준하게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3백을 쓰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전에 본격적으로 투엘 감독이 3백을 꺼내들었는데 최근 다이어가 나왔던 경기들을 보면요, 레버쿠젠전이 3백이었고요, 라이프치히전도 마지막에 김민재를 넣으면서 3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라치오전도 고레츠카를 내리면서 3백을 만든 경기였죠. 프라이부르크전도 후반전에는 3백을 만들면서 다이어, 고레츠카, 김민재 3백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최근에 다이어를 기용했던 경기들을 보면 레버쿠젠전 3백, 라이프치히전 마지막에 김민재를 투입하면서 3백, 프라이부르크전 후반전부터 3백, 그리고 오늘 있었던 라치오전도 처음부터 고레츠카를 내리면서 3백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활용해서 3백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이어의 입지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엘 감독이 왜 다이어를 중심으로 3백을 만들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가 존재해요. 어떤 거냐면 오늘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고레츠카가 왼쪽으로 약간 내려가면서 다이어, 더리우트 이렇게 3백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 왼쪽에서 키미와 게이르가 올라가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무시알라와 사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에 가까운 포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지난 경기에서는 고레츠카를 아예 중앙 지역으로 내리면서 고레츠카 오른쪽에 다이어 왼쪽에 김민재 이러한 3백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좌우 측면에서 무시알라와 사네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밀집을 해요. 3백의 중앙에 다이어를 배치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높게 올라가는 좌우 풀백에게 패스를 건네주겠다,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를 활용하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뿐만 아니라 토트넘도 무리뉴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콘테 감독 때도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분명히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투엘 감독이 3백을 본격적으로 썼던 레버쿠젠전이거든요.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렇게 3백을 쓰고 있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가 약간 안쪽으로 쏠리고 있을 때 그 순간 좌우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가 가운데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풀백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의 이 롱패스는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다이어가 볼을 끌고 약간 오른쪽 지역으로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이어가 있는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그때 다이어가 반대편에 있는 샤샤보이에게 롱패스를 넘겨주거든요. 다이어가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넓은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활용할 수가 있다. 토트넘 시절 때도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게 콘테 감독 시절인데 왼쪽에 벤 데이비스, 오른쪽에 산체스, 중앙에 다이어가 있는 3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세세뇽과 에메르송 로얄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죠.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약간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이어의 롱패스가 있으니까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델리알리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델리알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공간으로 다이어가 정확하게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다이어의 롱패스, 델리알리의 침투, 이 침투 패스 한 방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의 좋은 롱패스를 활용하는 건 토트넘 시절 때도 많은 감독들이 시도했던 방법이고요. 지금 투엘 감독도 다이어를 어쨌든 3백의 중앙 지역에 쓰면서 다이어를 활용한 3백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3백으로 나오든 아니면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변형 3백을 만들어주든 어쨌든 3백 형태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 3백을 만들었을 때 좌우 측면에 빠른 선수들을 기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중앙 지역의 상대 수비수들을 모아놓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다이어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하는 3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왼쪽에는 게레이루 그리고 오른쪽에는 키미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른쪽 왼쪽에 풀백들이 최근에 부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게이루와 키미를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높게 올라가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공간의 활용 이러한 측면에는 그렇게 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의 롱패스가 생각보다는 좌우 측면으로 쭉쭉 나가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기록으로 보면요. 일단 라치오전에 다이어가 3백을 만들어서 롱패스를 보내줬던 횟수가 경기 전체에서 8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8번의 롱패스 중에 다이어가 측면 지역으로 보내줬던 롱패스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다이어가 포백의 왼쪽 센터백이었어요. 그러다가 김민재가 81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김민재, 더리우트, 다이어 3백이 만들어지거든요. 81분부터. 그래서 다이어가 라이프치히전에서도 3백을 81분부터 만들자마자 딱 한 번 측면 공간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만들어져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케인이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3백을 활용했던 레버쿠젠전에도 다이어가 측면으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딱 3번 나옵니다. 43분, 21분,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전반전 1분 요 딱 3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백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이어의 롱패스가 좌우 측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빈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투엘 감독이 계속 3백을 쓰고 있느냐? 3백을 쓰면서 3백의 구조적인 장점을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가운데 있다는 뜻은 더리우트와 고레츠카, 어제 경기 기준으로 고레츠카가 약간 내려왔으니까 3백 중에 좌우 센터백들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주면서 수비수들을 본인들에게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백의 센터백들이 올라와 주니까 좌우 풀백들도 비교적 측면 공간으로 넓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요 안쪽 공간을 풀백들이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키미와 게레이루가 엄청 높게 올라가진 않지만 살짝 올라가서 상대 측면 수비를 끌어냅니다. 이때 사네와 무시알라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요 공간으로 나오면서 요 사이 공간을 활용한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투엘 감독이 최근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공간이에요. 다이어의 롱패스를 3백을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보기보다 3백을 만들면서 이 3백의 구조적인 장점들을 활용해서 특히나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들 그리고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 주면서 아무래도 측면에 많은 선수를 둘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측면 지역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그때 무시알라나 뮬러 사네 혹은 케인까지 이런 공격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고레츠카가 약간 내려와서 고레츠카 다이어 그리고 오른쪽에 더리우트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고레츠카가 왼쪽 그리고 더리우트가 오른쪽에서 비교적 올라갈 수 있는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고레츠카가 볼을 잡아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었던 게이루가 당연히 측면 지역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레츠카가 볼을 끌고 약간 움직여주니까 상대 수비가 고레츠카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게레이루가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으로 나오니까 상대 수비수 한 명이 게레이루 쪽으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안쪽 공간이 약간 열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안쪽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루가 올라오니까 무시알라도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미 가운데에 밀러도 존재하고 있고 플러스 사네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가운데 지역으로 고레츠카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고레츠카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고레츠카에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게이루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는 선수를 끌고 나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무시알라에게 공간이 나오고, 그 순간 고레츠카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무시알라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오늘 득점이 나왔던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가 있습니다. 더리우트가 측면 지역으로 약간 나오면서 볼을 끌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에게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측면에 키미이가 더리우트가 올라와 주니까 더욱더 측면 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데 키미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더리우트가 키미이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라치오의 측면 수비수 한 명이 키미이를 막기 위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키미이가 올라가 주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네가 키미이에게 수비수가 끌려나가는 순간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키미이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고요. 끌려 나오자마자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미이가 한 번에 사네한테 주진 않고 상대 선수들이 당연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가운데 있는 파블로비치에게 먼저 패스를 줘요. 키미이와 더리우트가 수비수 한 명씩을 일단 끌어내고 있고요. 키미이가 측면구 수비수를 한 명 끌어내니까 자연스럽게 사네가 반대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앙에 있는 파블로비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파블로비치에게도 수비수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치오의 중앙 라인에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키미이가 한 명 끌고 나오고 더리우트가 한 명 끌고 나오고, 그리고 사네도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또 끌고 나오고, 이때 중앙 지역에서 파블로비치가 볼을 받으니까 파블로비치한테도 수비가 끌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측면 지역으로 끌어내는 거죠. 이 가운데 지역에 밀러가 있었고요. 밀러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밀러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볼을 잡자마자 자연스럽게 사네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가 밀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밀러가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공간이 한 명, 두 명씩 끌어내면서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상대의 수비 숫자보다 많아지거든요. 수비를 계속 끌어내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끌려나가 있죠. 사네에게 좋은 공간이 났고, 여기서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슈팅, 그리고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이 세컨볼을 케인이 다시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그렇게까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3백의 구조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상대 선수들을 본인들의 진영으로, 그러니까 3백을 기준으로 좌우 풀백 이 5명의 선수가 높게 올라가면서 수비를 분산시켜 주니까 가운데 있는 무시알라, 밀러, 사네, 케인 이런 공격진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도 3백을 사용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투엘 감독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다이어를 중심으로 3백을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낮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의 롱패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굳이 다이어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자체는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라치오전에서는 잘 통했지만 공격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이 좌우 측면 공간이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가 이 공간에서 롱패스적인 장점이 발휘가 안 된다면 김민재보다 나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차라리 롱패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김민재 한 명을 최후방에 두고 고레츠카와 더리우트가 올라가주는 이러한 3백을 만드는 것이 수비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3백을 만들면서 고레츠카와 더리우트가 올라가면서 3백의 구조적인 장점은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경기 전체에서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90분 풀타임 기준으로 많으면 2번에서 3번, 적으면 1번,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의 롱패스는 김민재 선수도 충분히 다이어만큼 정확하게 측면으로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백의 중앙에 굳이 다이어가 아니라 김민재를 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재 선수도
이 3백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다이어가 가운데에 나오게 된다면 김민재의 자리는 요 고레츠카가 있는 왼쪽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레츠카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면 왼쪽 라인에서 약간 올라가 주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무시알라 혹은 중앙 지역에 수비가 쏠리면 왼쪽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준다거나 하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는 충분히 잘해줬는데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투엘 감독이 생각했을 때 투엘 감독이 생각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저 공간 패스를 넣어줬을 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는데 김민재의 패스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김민재의 패스가 약간 강해서 볼을 받는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긴다거나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저 3백을 투엘 감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즌 동안 활용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 왼쪽 센터백 라인에서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김민재 선수도 충분히 수행해 줄 수 있어야 당연히 이번 시즌까지는 감독이 투엘이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 나가는 감독의 전술에 선수가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3백 자체에 조금 더 적응할 필요도 존재한다. 그런데 어쨌든 투엘 감독이 뭐 3백을 쓴다. 그래서 뭐 다이어의 뭐 롱패스를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를 뭐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라인 중에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다이어 요 4명 중에 가장 수비적인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압도적으로 김민재예요. 그리고 김민재가 다이어,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요 선수들보다 발밑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엘 감독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팀 공격수들의 능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재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3백을 활용한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의 입지가 뭐 엄청나게 좁아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사실은 없어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민재 선수가 뭐 3백에 더욱더 적응을 하고 그리고 상대팀 공격수들 중에서 좋은 공격수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리고 투엘 감독의 전술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투엘 감독이 3백을 만들면서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을 그리고 약간은 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감을 잡았다면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분데스리가 우승이나 포칼은 이미 떨어졌고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가 챔피언스리그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만 한다면 김민재 선수에게도 매우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